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소냐입니다. 오늘은 MBTI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MBTI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MBTI가 성격 검사이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성격이라는 기제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요. 굉장히 까다롭고 분량도 많죠. 그래서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이용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해요. 올포트는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 역동적 조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이나믹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물결처럼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역동들을 어떤 개인의 어떤 특유한 행동이랑 사고를 결정짓게 하는 나의 어떤 외부적인 또는 신체적인 이런 체계를 나름 갖고 있다는 거죠. 카텔은 개인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즉 예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겠네? 라는 그런 거죠. 아이젠크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인격, 기질, 지성, 신체 이런 것들이 다소 안정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거예요. 단단하게. 그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격은 어떤 특정한 틀이나 범주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 즉 깊이나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융의 심리 유형론은 검증이 안 되었어요. 융의 무의식적 접근이 오컬트,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비과학적인 것이었어요. 연금술이나 귀신 같은 것들도 활용했으니까요. 융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지식이 방대했죠. 심리학은 고대부터 시작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등등등등 거치면서 간념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데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렇게 딱 뒤집어서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학처럼 간념학에 묻혀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1879년에 분투가 라이프치 대학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많은 심리학자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단기기억 이런 거를 그렇게 증명해냄으로써 처음으로 사회과학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심리 검사나 이론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도나 타당들이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융의 심리 유형론을 보면 비과학적인 거죠. 융 자체도 개인적 관심이었다, 내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직업 전선에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마이어스라는 두 모녀가 그런 여성들의 직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개발해낸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가 MBTI인 거예요. 심리 유형론 자체도 검증이 되지 않은 데다가 두 모녀가 심리학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또한 심리 유형론을 전부 토대로 하지도 않고 일부만 갖다 사용을 했죠. 성격이기에 나름대로 중간 범위, 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그걸 고려를 해봤다고 해요, 마이어스도. 그런데 어떤 간결하고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눈자니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에는 2010년에 이제 보급이 됐어요. 가십거리처럼 또는 우리가 일상 대화, 날씨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처럼 흡수가 되었죠. 또한 당신은 부지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가 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틀리면서도 맞는 게 있고 맞으면서도 틀린 게 있죠. 그런데 우린 그게 맞아,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반응 효과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심리검사란 환자나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도 사용하고요.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 내 어떤 특정 부분이나 이런 게 기능 손상이 왔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심리 검사들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목적에 쓰느냐, 어떤 기능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신뢰도나 타당도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아무거나 갖다 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 검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규준화된 검사로서 공신력이 있어요. 신뢰도란 얼만큼 일관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할 때 10점 만족의 그 관역에 10개의 화살을 쏘았는데 몇 개가 있냐는 거죠. 뭐 9개, 10개 있으면 일관적으로 그 10점에 분포된 거지만 2점짜리에도 가 있고 1점짜리에도 가 있고 8점짜리에도 흩어져 있다면 그건 일관적으로 볼 수 없죠. 얼만큼 일관적으로 있어서 이 10점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신뢰도예요. 그럼 타당도는 뭐냐? 내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도구를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요. 근데 누구는 줄자를 갖고 왔고 누구는 체중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줄자를 갖고 온 사람은 얘기할 수 있죠. 키가 크면 몸무게도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작으면 몸무게 덜 나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좀 더 맞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키가 커도 마른 사람이 있고 키가 작아도 뚱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도구가 아닌 거죠.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이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정확한 도구를 사용했느냐가 타당도예요. 신뢰도를 보면 1.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MMPI는 0.90 이상이 나오죠. 상당히 높죠. PAI도 0.70에서 0.90 높죠. 빅5 또한 0.88에서 0.95 높습니다. MBTI 신뢰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래 그 빅5와 좀 신뢰도를 비교한 것이 있었는데 완전히 전혀 없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일부이고 가능성이 고려되는 거지 그 인정되는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MBTI는 애매합니다. 16 퍼스널리티스는 조금 인터넷에서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유사과학처럼 파생된 걸로 보여지는 관점이 커요. 당연히 신뢰도 없습니다. 타로, 이게 참 흥미롭죠. 당연히 신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넣냐고요. 로르시아나 주제통합검사 이런 것들이 투사검사인데 그림을 사용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흥미로웠어요. 타로가 가지고 있는 뭐 태양의 4분의 1의 태양, 뭐 물을 앗는 거, 뭐 거기에 있는 어떤 태양의 의미, 그리고 물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 개인적으로 넣은 거지, 타로는 심리학에서는 전혀 MBTI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거의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어요. 모든 심리검사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증하고 또 비판받고 또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MBTI에 대해서 비판해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유형별, 즉 범주를 본 거예요. 보기 편하게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인간의 성격은요, 한 우주와 같아요. 인간은 한 우주와 같다 했어요. 우주 얼마나 광범위하고 광대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MBTI는 성격의 상징들을 설정해 놓고 그걸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삽입한 거예요. 또한 얘가 INTJ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얘는 INTJ가 분명해. 그래서 얘는 차갑고 공감도 못할 거야.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자기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증 평양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 말이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런 애가 된 거죠, 이미. 차갑고 공감도 못하는 애. 이런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차별 사상이에요. 이 두 모녀는 심리학의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딸 마이어스는 소설가였어요. 1934년에 나에게 죽음을 이라는 소설에서 미국 남부 백인 가족들의 죽음을 수사하는 탐정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살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조상에 흑인이 있었다. 자기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다. 피가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을 했다. 근데 그 탐정은 뭐랬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직업 여성을 돕기 위해서 MBTI를 만들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적인 입장에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보고형 심리검사예요. 근데 자기보고는 말대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좀 다른 걸로 표시를 해볼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반응 경향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에 있거든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성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또 융의 심리 유형론 자체도 또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또 마이어스도 일부만 갖다가 쓴 거니까 또 그렇죠. MBTI는 8가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SE, SI, NE, NI, TE, FE, FI요. MBT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그리고 또 소통의 방법, 또 학습이나 팀워크를 할 때 타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참고해서 쓰기에는 좋아요. 잘못된 활용은 이 유형은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MBTI는 2개의 태도 지표, 외향, 내향, 판단과 인식, 2개의 기능 지표,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분류해 나왔어요. 첫 번째, 에너지 방향. 이 외향, I, 내향은 주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외향은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을 해요. 외부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말도 잘하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죠. 그러다 보니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쓰는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하고 활동적이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막 경험한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하죠. 내향은 자기 내부에 주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에. 그래서 지식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막 표현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자기가 깊숙이 혼자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더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조용하고 신중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도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아주 나하고 마음을 잘 통할 수 있는 대인관계들을 선호하죠. 또 말보다는 막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죠. 전 내향이에요. 89%의 내향. 그런데 이해하고 행동한다. 이건 조금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끔은 그냥 확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반음 효과라고 했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인식 기능으로 S 감각형, N 직관형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뜻해요. 감각형은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 같은 경험에 의존하고 현실적인 거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지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맞춰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 결과가 또 바로바로 나올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선호해요. 숲이라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나무라는 그 디테일한 면을 좀 더 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관형은 직관 및 영감에 의존하고 아이디어, 미래지향적인 거, 이상주의 이런 걸 뜻해요. 의미나 개인, 즉 자신의 초점을 두고 일처리를 하죠. 그런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결과가 즉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유나 암시를 통해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은 모른다. 두 사람 성격을 모르겠어. 라는 것처럼요. 나무를 본다라기보단 디테일한 면을 본다라기보단 숲 전체의 지형, 구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직관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잘 설명을 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관과 감각에 대해서 융과 마이어스의 차이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 전에 오감이란 5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육감은 우리가 6번째 감각이라고 해요. 동물이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민한 감각이죠. 저쪽에 뱀이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는 도망가야죠. 직감은 설명이나 증명하지 않아도 거짓없는 모습이나 내용을 곧바로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직관은 순간적으로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직관이란 오감이 합쳐서 생겨난 것이 육감이고요. 육감이 더 나아간 것이 직감이고요. 직감의 사고 능력이 합쳐진 게 직관이에요. 직관은 단순한 내 느낌, 영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고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는 내한 감각을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어스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예요. 감각형 대 직관형으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 감각형을 상상 대신 현실 추구형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융의 이론을 모두 갖다 쓰지 않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아까 편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판단 기능으로 판단의 근거가 T, 사고형이냐 F, 감정형이냐는 거예요. 사고형들은 업무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이죠. 맞다 틀리다가 중요해요. 네 감정보다, 당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죠. 논평하는 것도 즐겨 좋아하고. 반면에 감정형들은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시되죠. 동료들과의 관계. 또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요. 좋다 혹은 나쁘다. 감정적인 것을 더 중시하죠. 의미와 어떤 도덕성, 그리고 우호적인 협력관계,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지만 외향형 같은 경우는 사교 만렙이다? 아니에요. 내향형이다. 얘는 소심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형은 차갑다? 아니에요. 감정형은 감정적이다? 아니에요. 성격은 범주가 아니라 했어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출렁거리고 역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양식으로 선호하는 삶의 패턴을 말해요.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한을 엄수하려고 하죠. 깔끔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요. 또 뚜렷한 의사결정, 자기의 어떤 의사, 내 주관을 기준으로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짓죠. 인식형은 유동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선호하고 자율적이고 또 재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경을 해요. 비체계적이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인식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요 MBTI를 해보았습니다. 제 바람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했던 MBTI의 어떤 심리학적에서의 위치, 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BTI 유형별 특징과 직업, 물론 홀랜드 신뢰도 검사도 0.94 나오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유명인들을 통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소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